박희락 교수입니다. 오늘은 아프간 난민, 그 정처 없는 발길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아프간 사태가 정광석화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22일 러시아 통신에 대해서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지역의 90% 이상을 장악을 했고 곧 모두 장악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이틀 전에는 인도 TV에 대해서 85% 장악했다고 그랬거든요. 퍼센테이지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탈레반이 신속하게 장악해 들어가고 있는 움직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미 합참의장도 21일 날 아프가니스탄 정세를 평가하면서 탈레반 세력이 전략적 승기를 확보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정규군은 카불을 비롯한 주요 도시만 방어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정세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탈레반에 의한 아프가니스탄의 완전 장악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대사관 경호를 위한 미군 650명 이외에는 모두 철수시켰습니다. 결국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이 장악할 것으로 대부분이 전망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현 아프가니스탄 정부 또는 그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탈레반이라는 극단적인 세력에 의해서 정복되고 상당수가 처형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인 거죠. 이와 관련해서 국제사회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대규모 난민 발생입니다. 탈레반에 의한 대규모 처형이나 불이익을 모면하기 위해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인구는 현재 한 2천만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450만 명이 탈레반 통제하에 있고 정부 통제는 1,5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 1,500만 명 정도 중에서 상당수가 처형 및 불이익을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변국들은 난민 유입에 우려를 표하면서 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변국은 이란,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프가니스탄은 완전히 내륙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 파키스탄과의 국경이 가장 길죠. 그런데 아프가니스탄 주변은 다양한 종교, 부족들이 난립하기 때문에 각국의 대응 방향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 사태로 쉽게 수용하는 것이 어려운 그런 입장이기도 합니다. 아마 유엔이나 미국 등의 국제사회도 대규모 난민이 발생을 하면 그냥 방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바쁘다 보면 이 사태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도 없고 또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저와 같은 난민이 될 경우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류 전체를 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보는 인류의 출발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저러한 슬픔이 우리한테 일어났을 때 다른 국가들이 무심하면 우리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제가 지난 유튜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프가니스탄과 베트남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일보에서 7월 20일 날 보도한 사항입니다. 결국 베트남도 미군이 철수하자 공산화되었습니다. 결국 아프가니스탄도 미군이 철수하자 탈레반화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군이 철수한다면 우리가 공산화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 유튜브에서 제발 책임없는 미군 철수 자주 주장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북핵에 대한 아무런 대비 없이 자주만을 강조한다면 남베트남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사태를 우리가 맞을 가능성이 없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 모두의 각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프가니스탄과 가장 긴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파키스탄은 난민에 대해서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파키스탄이 탈레반을 지원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아프가니스탄에서 불안정 사태가 생기면 파키스탄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국경 길이는 2,400km입니다. 일단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인들이 파키스탄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대신에 국경 지역에 텐트를 설치해서 수용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파키스탄이 예상하는 피난민의 규모는 50만 내지 70만이 됩니다. 근데 이보다 많을 수도 있고 또 적을 수도 있겠지만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사실 파키스탄은 나름대로 아프가니스탄 피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왔습니다. 소련 점령 시대로부터 시작된 아프간 피난민은 이미 파키스탄에 120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프가니스탄 시민권이 확실한 사람은 88만 명이고요. 등록하지 않는 사람들도 30만 내지 40만이 될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키스탄으로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요,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맞이하지 않는 터키도 피난민에 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터키는 이란을 사이에 두고 아프가니스탄과 이격되어 있지만 터키가 피난민들을 수용을 하고 또 터키가 유럽으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다수의 난민이 터키를 지향한다는 겁니다. 지난 21일에는 이란 접경에서 터키가 아프가니스탄 113명을 체포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2,000명 이상의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이란을 거쳐서 터키로 이동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사실 그동안에도 아프가니스탄인이 터키로 다수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터키에 거주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사람은 30 내지 5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터키는 시리아 난민도 약 360만 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키는 이번에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대규모 이동을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탈레반에 대해서 영토 점령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주변 어느 나라도 반기지 않지만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본국에 있을 경우 죽거나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고 따라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진짜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것이 나라를 잃은 서러움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미국의 미군에 대해서 협조했던 사람들에 대한 후송작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작전 동안에 미군을 지원했던 2,500명 정도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후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중에는 통역도 있고 다양한 협조자들이 있지요. 그 작전명을 Operation Allies Refuge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가만히 놔두면 탈레반의 보복 공격을 받아서 죽을 것이기 때문에 후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결정된 것은 비행기를 통해서 직접 버지니아의 미군 기지로 후송하겠다는 겁니다. 이들 경우 이미 협조할 때 그 신분과 정체성이 충분히 입증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기지까지 지정을 해서 버지니아의 포트 리로 후송을 하고 그 이후에 미국 각지로 정착시킬 겁니다. 그 이외에 미국 이주를 희망하는 다른 아프가니스탄인은 제3국이나 미국의 해외 기지로 후송했다가 나중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18,000명 정도의 아프가니스탄인들이 미국 이주를 희망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 의회는 이들 모두를 제한하고 있기도 합니다. 만약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대규모 처형이나 살상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난민이 발생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미국도 더욱더 많은 숫자의 아프간인들을 수용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괌의 이 난민에 대한 협조적인 태도입니다. 괌의 의회, 주지사, 주민들 모두 아프가니스탄 피난민을 위한 괌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괌은 과거에도 대규모 난민을 처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1975년 베트남에서 대규모 난민이 발생했을 경우에 11만 명 이상의 베트남인들을 괌으로 수용을 해서 행정 처리 후에 미 본토로 분산 이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996년에도 6,500명 정도의 쿠르드족 피난민을 수용을 해서 행정 처리 후에 본토로 분산 이주시켰습니다. 그 당시 작전명이 Operation Pacific Haven입니다. 실제 괌 주지사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직접 자신들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수용 업무를 담당하겠다 이렇게 편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적인 사안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본인들의 불편은 상관없이 인도적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의사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인의 난민화는 왜 비롯되었습니까? 결국은 아프가니스탄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입니다. 그들 20년 동안 미국의 지원에 안주하면서 자주국방 노력을 게을리했습니다. 그리고 부정부패로 국력 신장도 이룩하지 못했고 국민들의 신뢰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획득했다면 왜 주민들이 탈레반한테 협조하겠습니까? 자국 국민들, 전 세계가 걱정하는 난민으로 만들고 이 정치 지도자들은 무슨 말로 변명을 할까요? 미국이 자국에 협조한 사람들 끝까지 챙기는 걸 보면서 우리도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 우리 국민도 포함되겠습니다만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한 게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 구금 또는 납치되었을 때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 그들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까? 베트남, 동티모르에 우리가 파견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아마 현지 협조자가 있었을 겁니다. 그들 현지 협조자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한 게 있습니까? 이제 우리도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모범적인 세계 시민이 되고 인도적인 측면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과 관련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사면이 육지입니다. 어쨌든 고생이 되겠지만 본국에서 처형이나 심각한 불이익이 예상될 때 바깥으로 탈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삼면이 바다이고 북쪽이 막혀 있습니다. 우리의 이동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도안의 둔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났던 사태가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래도 국민 여러분, 안보를 중시하지 않으렵니까? 북한은 절대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절대로 지켜줄 것이다. 이 말만을 되뇌이면서 우선 당장의 복지, 우선 당장의 편안함만 탐닉하시고자 합니까? 그러한 정치인들을 지지하고자 합니까? 불행한 사태를 맞아서 후회하는 것은 이미 늦습니다. 그 불행한 사태가 올 것을 미리 알아서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국민들의 의무이고 자질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